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한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18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소송 비용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년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신급 내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관련 절차들이 각각 독립된 소송 비용으로 중복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이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액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이해 사건 각각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산입하여 합산했고 그 총액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쟁점은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이의 절차가 동일한 신급 단위로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를 중복 산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서로 다른 절차로 보고 중복 산입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가처분과 가처분 이의는 동일한 심급의 연속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의는 단순한 불복 신청으로서 같은 1심의 범위 내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는 하나의 심급 단위로만 계산해야 하고 중복 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 결정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소송비용 산정 시 심급 단위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처분과 이의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이 기준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